혹시 요즘 잠 잘 주무시나요? 밤마다 눈이 말똥말똥 스마트폰만 보다 새벽 되신 적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불면증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불면증, 그냥 피곤한 정도가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기억력 저하까지 연결되는 심각한 건강 문제예요. 오늘은 15년 전 수면제에 의존하던 한 남자가 어떻게 약 없이 수면을 회복했는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바꾼 건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야 해요. 이 멜라토닌이 바로 우리를 졸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 멜라토닌은 아주 예민해서 빛, 특히 블루라이트에 크게 영향을 받아요. 스마트폰, 컴퓨터, LED 조명,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강한 빛은 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밤이 아니야. 아직 낮이야. 그러니까 뇌는 멜라토닌을 만들지 않고 결국 우리는 잠들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이 있어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쪽은 책을 읽게 하고 다른 한쪽은 잠자기 2시간 전까지 아이패드 사용을 시켰어요. 결과는 아이패드를 본 그룹은 멜라토닌 분비가 50% 가까이 줄어들었고 잠드는 시간은 평균 10분 이상 더 늦어졌습니다. 게다가 아침에 일어난 뒤에도 피로감을 더 느꼈다고 해요. 그 남자도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가장 먼저 조명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녁 9시가 되면 거실 불을 아예 끄고 주황색 계열의 낮은 조도 조명으로 바꿨어요. 밤에 화장실 갈 때도 센서 조명이나 간접등만 켰습니다. 스마트폰은 그냥 침실에 안 들고 들어갔어요. 눈 감기 30분 전부터는 아예 아날로그 시계만 봤다고 해요. 이런 변화가 효과 있었냐고요? 놀랍게도 2주 만에 몸이 반응했습니다. 불빛만 낮아지면 눈이 자연스럽게 감기고 몸이 이완되면서 졸림 신호가 찾아왔어요. 특히 밤에 깨서 핸드폰 보던 습관이 사라지면서 새벽에 깨는 횟수가 거의 없어졌다고 해요. 비슷한 경험을 한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30대 직장인 여성분인데요. 늘 잠이 안 와서 자정 넘어서야 겨우 잠들곤 했대요. 그런데 조명만 바꾸고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기 시작하니까 일주일 만에 저절로 11시쯤 졸음이 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건 거의 마법 같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수면 보조제 없이 잠든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고요. 이처럼 조명과 스마트폰 사용만 바꿔도 우리의 생체 리듬은 빠르게 회복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잠들기 2시간 전 불을 낮추고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뇌는 빛으로 신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찾아오면 이제 자야 할 시간이구나 하고 알려줘요. 이 단순한 원리만 기억해도 수면의 질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바로 수면 시간 고정이에요. 이건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불면증을 극복하는데 정말 핵심적인 습관입니다. 그 남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주말, 휴일 상관없이 무조건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났어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특히 주말에 조금만 더 자고 싶다는 유혹이 정말 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딱 3주.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3주 지나니까 몸이 알아서 반응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24시간 생체 시계가 존재해요. 이 리듬은 빛, 식사, 운동, 그리고 수면 시간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조절됩니다. 이 생체 시계가 맞춰져야만 밤에는 잠이 오고 아침에는 상쾌하게 깨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면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이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평일엔 11시에 자다가 주말엔 새벽 2시에 자고 11시에 일어나면
뇌는 혼란스러워져요. 지금이 밤인가? 낮인가? 잘 시간이야? 깨어있을 시간인가? 그렇게 멜라토닌 분비도 꼬이고 결국 불면과 피로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실제로 캐나다 몬트리올 수면센터 연구진이 불면증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수면제 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만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4주 후 전체 참가자의 68%가 불면증 개선 효과를 경험했다고 보고했어요. 그중 절반 이상은 아예 중간에 깨는 일도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40대 직장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분은 야근이 많아 수면 시간이 불규칙했는데 불면증이 점점 심해졌고 결국 수면 클리닉을 찾게 됐어요. 그곳에서 추천받은 게 단 한 가지였대요. 바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이게 무슨 대단한 처방이야? 싶었지만 매일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루틴을 딱 한 달 유지한 결과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40분에서 10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규칙적인 수면 루틴은 몸이 자동으로 졸릴 시간을 인식하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11시가 되면 몸이 슬슬 처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느낌. 그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햇빛을 보는 순간 뇌는 각성을 준비하고 멜라토닌 생성을 멈춥니다. 그래서 아침에 햇빛을 쬐는 건 역시 수면 루틴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께도 질문 드릴게요. 요즘 자고 일어나는 시간 규칙적이신가요? 혹시 평일엔 억지로 일어나고 주말엔 오후까지 침대에서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부터 단 일주일만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루틴을 유지해보세요. 생각보다 빠르게 몸이 반응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알람 없이도 깨어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세 번째는 저녁 식사와 음료 습관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의 원인을 낮 동안의 스트레스나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저녁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 수면의 질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 남자도 이 부분을 완전히 새로 바꿨어요. 가장 먼저 바꾼 건 카페인 섭취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오후 2시 이후엔 커피, 녹차, 초콜릿까지 모두 피하기로 결심했어요. 왜냐면 카페인은 몸에서 6시간 이상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을 마셨다고 해도 밤 9시까지는 뇌에 각성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오전 중에만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카페인 없는 허브차로 바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녁 식사 습관을 바꿨습니다. 배달 음식이나 기름진 메뉴로 든든하게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걸 단백질과 채소 중심의 가벼운 식사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닭가슴살, 구운 채소, 바나나, 따뜻한 스프 정도요. 그리고 취침 3시간 전엔 식사를 마무리했어요. 소화가 다 안 된 상태로 누우면 속이 불편해서 깊은 잠에 빠지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은 음료입니다. 알코올도 처음엔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올 것 같다는 이유로 마셨지만 오히려 잠들기는 쉬워도 깊은 수면이 깨지는 원인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술을 완전히 끊고 카모마일, 루이보스, 레몬밤 같은 허브차로 바꿨습니다. 특히 따뜻한 음료는 체온을 살짝 올려주면서 몸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수면 전 루틴에 넣기 딱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턴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느라 깨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이 모든 식사, 음료 습관을 바꾸면서 몸이 점점 잠에 맞춰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실 환경 자체도 아예 리셋했습니다. 우선 오래된 매트리스를 바꾸고 본인의 체형에 맞는 베개 높이로 조정했어요. 그리고 방 온도도 살짝 서늘하게
20에서 22도 정도로 맞췄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땀이 나고 너무 낮아도 몸이 긴장되기 때문에 딱 잠들기 좋은 온도로 조절하는 게 중요했죠. 무엇보다도 그는 침실에서 수면 외의 모든 것을 없앴습니다.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작은 스탠드 조명만 남겨둔 조용한 공간. 그렇게 만들고 나니 뇌가 침실에 들어서는 순간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했대요. 아, 이제 잘 시간이구나. 이건 심리적 신호이자 뇌에 주는 습관화된 자극의 힘이에요. 하루하루 반복된 이 패턴은 결국 몸과 마음 모두에게 여기는 자는 곳이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심어준 거죠. 실제로 수면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침실은 오직 수면과 휴식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다른 활동이 섞이면 뇌가 혼란을 느끼고 수면 효율이 떨어진다. 그는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고 그 덕분에 수면의 질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어떤가요? 혹시 TV, 스마트폰, 노트북까지 모두 들어가 있진 않나요? 오늘 밤 잠자기 전 루틴을 조금 바꾸고 침실을 더 단순하게, 더 조용하게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로 몸과 뇌는 훨씬 빠르게 수면 모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몸만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함께 준비해야 진짜 수면이 찾아온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불면증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밤이 되면 생각이 너무 많아진다고 말합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죠.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의 스트레스, 아내를 떠나보낸 후 남은 죄책감, 내일의 걱정. 이 모든 감정이 밤만 되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루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걱정 노트 쓰기입니다. 자기 전 작은 수첩에 그날 하루 있었던 걱정, 스트레스, 감정들을 아무렇게나 툭툭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상사한테 들은 말이 너무 신경 쓰였음. 내일 회의 준비가 좀 불안하다. 갑자기 아내가 생각나서 울컥했다. 이런 생각들을 글로 꺼내는 순간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해요. 뇌는 쓴 순간 저장 완료라고 인식하고 그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즉, 머릿속에서 삭제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감정 정리가 아니라 수면 전 두뇌 정리 과정이에요. 그 다음으로 그는 하루 30분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가 유일하게 지켜낸 몸의 리듬이었습니다.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매일 30분만 걷는 것. 그는 음악도 듣지 않고 그냥 조용히 걷는 시간을 가졌어요. 걷는 동안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는 호르몬이고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돼 수면을 유도하죠. 그는 이런 걸 알기 전에도 걷고 나면 몸이 가볍고 마음이 덜 복잡해졌다고 느꼈대요. 하버드대 수면의학과에서는 이 걷기 습관이 수면 효율을 약 20% 향상시킨다고 보고했고, 대한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야외 활동을 한 날은 깊은 수면 단계가 더 길어진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단 30분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수면에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명상을 시작했어요. 명상? 처음엔 본인도 반신반의였다고 해요. 하지만 명상이란 게 꼭 눈 감고 무념무상이 돼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가 한 건 정말 간단했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 이걸 5분 동안만 했어요. 생각이 끼어들면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에 집중.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일주일도 안 돼서 명상 직후 몸이 이완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잠드는 속도가 확연히 빨라졌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걷기 운동, 걱정 노트, 그리고 명상까지 이 세 가지는 결국 한 가지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마음을 조용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생각이 가라앉지 않으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을 만들면 뇌가 이완되고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잠자기 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멍한 상태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밤엔 수면 루틴에 10분만 마음을 위한 시간을 넣어보세요. 종이에 걱정을 적고 조용히 걸으며 호흡을 느끼고 눈을 감고 5분만 집중해 보세요. 수면은 그냥 피곤해서 오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상태니까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잠들기 2시간 전 조명 낮추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카페인, 알코올 줄이기. 걷기, 명상, 걱정 정리하기. 침실은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들기. 작은 변화 하나가 진짜 깊고 건강한 수면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딱 한 가지라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수면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